안녕하세요. 지오지안의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책 3종을 비교하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3종을 모두 비교해 드리려니 오늘은 조금 간략히 비교할 점들만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전집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전집 깊이 보기에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책 같은 경우는 빠르면 24개월, 그리고 보통은 세돌 전후로 시작해서 만 5세까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책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책들이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좀 빨리 들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구성과 가격을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입니다.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는 전 47권에 44만 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람북스의 여느 전집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놀라운 가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권수가 많다 보니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워크지로는 별책으로 구성된 콩콩 스태프 놀이책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리틀천재의 빅키즈 지식자람은 본책 10권, 워크지 10권, 놀이종이 3종, 스티커 1종, 그리고 지도서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9천원이에요. 구성 대비 너무나 착한 가격이죠. 그리고 빅키즈 지식자랑 같은 경우에는 본책뿐만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워크지나 놀이북의 형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옹진의 첫 지식 그림책 콩알 어린이는 본책 24권에 콩알콩알 탐구북 4권, 부모 길잡이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8만 2천원이에요. 본책의 권수에 비하면 약간 가격이 높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더해서 옹진에서도 역시 콩알콩알 탐구북이라고 하여 백과사전식으로 본책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는 내용들이 적혀있고 짧게 워크지 형식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전집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는 총 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각 주제마다 7권씩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 탈 것, 살아있는 몸, 표현, 생활, 장소에 대한 주제를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에서는 주먹도끼, 가위, 연필과 지우개, 지퍼, 식사도구, 공구, 의료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 것에서는 소방차,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농업 중장비, 마지막 건설 중장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몸에서는 눈물, 콧물, 주름, 털, 혀, 방귀, 점, 발바닥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표현에서는 그리기, 노래, 악기, 춤, 연기, 사진, 소통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에서는 가족, 반려동물, 집, 요리, 옷, 장난감, 변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장소에서는 유치원, 공공기관, 운동장, 동물원, 박물관, 궁궐, 공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권수가 많기 때문에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다룬다는 점이 좋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주제까지 굳이 다뤄야 되나 싶은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별책으로는 이렇게 지식송, 노래가 들어있는 지식송이 있고요. 출동 지식탐험대가 이렇게 1, 2, 3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책에서 다루는 내용 플러스 더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제공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리틀천재의 빅키즈 지식자람의 주제입니다. 본책이 10권인 만큼 놀이과정과 연계돼 10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신체, 사계절, 동물, 탈 것, 생활과 안전,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생산과 유통, 시계, 마지막 인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권인 만큼 주제가 부족한 건 아닐까 싶었지만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주제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 시계, 화폐, 국기와 같이 꼭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옹진의 첫 지식 그림책 콩알 어린이입니다. 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책 3종 중에서 주제로 따졌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그림책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5개 영역에 2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건강 지식에서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 피의 역할, 털과 주름과 점, 몸에서 나는 소리,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직업 지식에서는 트럭, 헬리콥터, 불도저 및 중장비, 표지판 및 안전규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태환경 지식에서는 북극, 열대우림, 비, 지구의 자전, 공룡, 환경오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문화 지식에서는 돈,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놀이, 12개의 띠, 김치, 그리고 세계의 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창의융합 지식에서는 일본의 개념, 땅속의 수많은 것들, 우주, 마지막 명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같은 지식책으로 분류되었는데도 주제가 다양할 수 있는지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다면 이번에 이러한 주제들을 책들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짧게 살펴보고 추천 연령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입니다.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 같은 경우는 전권이 놀이조작북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최소 연령 24개월부터 추천드립니다. 어린 연령의 친구들도 충분히 놀이하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지식특공대의 첫 번째 책인 주먹도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먹도끼를 설명하기 위해 짜잔 이렇게 퍼즐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요. 책을 살펴보면 주먹도끼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현대의 도구와 비교하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도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다소 어려운 주제일 텐데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연필과 지우개, 표지에서 마찬가지로 연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써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재밌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퍼를 열고 닫아볼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책이죠. 뚝딱뚝딱 고쳐줄게. 이 공구함에서는 용료기에 공구가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 퍼즐을 이렇게 뗄 수 있는데 이걸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우는 이 책을 통해서 자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어요. 똑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무를 잘라보는 행위를 따라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양 퍼즐 뿐만이 아니라 병풍책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에 대해서 앞뒤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트랙터 일기 같은 경우에는 당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내기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밖에도 스탬프로 찍어보는 것도 있고 만들기 책도 있어요. 또 그림 찾기 놀이도 있고 해서 정말 모든 아이들이 전 권을 다 흥미롭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틀천재의 빅키즈 지식자람입니다. 빅키즈 지식자람 역시 전권 놀이조작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불필요한 요소들은 그냥 빼고 강력하게 이 주제가 담고자 하는 것들을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담아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겉표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북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요. 표지에 있는 이 QR코드를 찍으면 빅키즈 지식자람 어플이 깔려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아서 들어가시면 따로 로그인 필요 없이 이 책을 무료로 볼 수도 있고 관련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게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건인 알쏭달쏭 내 몸을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은 좀 단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궁금해요. 머릿속 열어봤더니 우와 뇌가 이렇게 그림으로 짜잔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비뼈 안에는 폐와 심장이 있고 쭉쭉 플랫 형식이지만 전혀 뭐 단순하거나 그러지 않죠. 지식이 정말 가득가득 담겨있는 게 느껴집니다. 식도를 타고 간, 위, 큰 창자가 작은 창자, 그 다음 방광으로 오줌이 나온다는 거, 소변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내 몸의 기관이 이렇게 뼈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 진짜 많은 설명이 담겨있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들 설명해 주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계책 같은 경우는 7시 20분.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서 시간을 알려주어서 또 시계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도 이 책을 통해서 시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아니면 화폐 이런 것들 36개월 이상인 친구들에게 더욱 적합한 이야기들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최소 30개월 이상의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 한 권당 워크지가 한 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워크지는 8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 책의 내용을 심화해서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미 놀이종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기 위한 이 종이들이 들어있어요.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모든 워크지마다 맨 마지막 장을 펼쳐보면 이렇게 게임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게임에 필요한 놀이 종이들이 이렇게 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옹지는 첫 지식 그림책 콩알 어린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림이 조금 인상 깊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창작책에 가까운 그림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튼 특별한 기법 없이도 이 일러스트만으로도 책들이 굉장히 단조롭지 않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또한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해주고 창작 그림책 마냥 좀 이야기를 하는 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권 보여드리면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지우가 굉장히 애정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땅속에 뭐가 있니? 시작부터 그냥 질문을 하며 들어가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약간 창작 그림책 같지 않나요? 그림책도 그렇고 이게 뭔가 글씨도 그렇고 창작책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앞 땅마당에 개미들이 쭈쭈쭈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땅속에 있는 개미집. 개미집에서 나오고 또 이렇게 온천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속에 있는 온천수에서. 그리고 공룡이 나왔네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속에 묻어있는 화석에서. 이런 식으로 땅속에는 뭐가 있는지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았어요. 밥을 와구와구 먹죠. 그러다 이제 똥이 됩니다. 끙차끙차 똥을 안 싸게 되면 엉덩이가 간지럽고 불편해요. 자, 소화기관이 보입니다. 어떻게 내려가냐면 기다란 길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 위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죽처럼 만들어주고 위를 지나면 구불구불구불구불 창자 속으로 내려갑니다. 창자에는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각 기관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큰 창자 음식 찌꺼기가 큰 창자를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 똥이 되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데 저거 봤을 때는 복잡한 그림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되게 재밌게 잘 풀이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넘기는 책만 있지 않아요. 조작북의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입체적인 팝업북 이렇게 입체적인 팝업북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진짜 흥미로워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옹진뿐만이 아니라 지식책을 정말 딱딱하지 않게 만들려고 아이들이 모든 흥미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걸 제가 이번에 3개의 책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책 말고도 콩알콩알 탐구북이라고 또 4권이 들어있었죠. 이 4권은 주제가 또 명확히 있는데 우주, 세계 여러 나라, 탈 것, 그리고 날씨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책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것들이 심도 있게 되어 있어요. 한 권이 우주에 관한 책으로 되어 있고 붙임탁지라든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워크지도 살짝씩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더욱더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령으로는 36개월 이상의 친구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글밥이 많아요. 글밥이 많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마냥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어느 정도 오래도록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주제를 두고서 3개의 책들이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더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체의 점, 털, 그리고 주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람북스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주제들이 좀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점, 털, 주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권으로 각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는 한 권으로 이 세 개의 주제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이 안에 이 세 권이 거의 다 들어있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이 아람북스의 책들은 좀 더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 이렇게 점도 찍어보고 털도 찾아보고 스탬프 활동을 해보면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 털이야? 고양이가 털을 발견합니다. 누구 털이지? 가족들의 털을 생각해보면서 누구 거지? 아, 그러다가 까맣고 긴 머리를 가진 모모의 털이구나. 근데 왜 할아버지는 털이 적지? 아기 때는 조금 있다가 점점 많아졌다가 다시 또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구나. 그리고 털은 이렇게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몸에 난 여기저기 난 털들 찍어보면서 또 알아볼 수도 있겠죠. 아빠의 털을 보면서 여기에도 있구나. 동물에도 털이 있네. 이렇게 아람북스에서는 이 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에 있는 털뿐만이 아니라 동물에도 털이 있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재미난 요소들이 있어서 진짜 끝까지 아이들의 흥미를 절대 놓을 수 없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웅진에서는 털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책을 한번 펼쳐보면 내 모습에서 털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콧털도 있고 머리털도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모두 털이라고 부르죠. 콧털, 귀털, 눈썹 다양한 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내 몸을 보호해주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털은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또 주름 그리고 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다음은 또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빅키즈 지식자람의 화폐가 궁금해입니다. 이거는 인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에 5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플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생김새와 더불어 돈 안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퀴즈 지식자람의 화폐가 궁금해는 정말 화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면 웅진에서는 조금 더 복합적인 돈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격표가 플랫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쥐들이 모자 가게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카드를 뽑아냅니다. 카드에서 돈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러 가죠. 플랫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열어보면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있고 모자 가게에 가서 사기도 하고 계산도 해보고 놀이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남은 돈은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다가 저금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웅진에서는 가격표를 살펴보고 돈을 세어보고 저금통에 직접 넣어보기도 하면서 경제의 기초 개념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돈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돈 버는데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저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개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지판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빅키즈와 웅진에서의 표지판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표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 큰 표지판을 열어보면 아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런 거야. 여기서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횡단보도는 이런 거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좀 너무 쉬운 표지판들을 좀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은 웅진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볼게요. 길 따라 규칙대로. 자, 길을 걸어가 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어요. 노란색 세모 표지판은 조심해요라는 뜻이에요. 아, 안전하게 가야겠구나.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표지판은 안 돼요 라는 뜻이고 파란색 표지판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빅키즈보다 조금 더 이 표지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다른 표지판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띠링띠링 주차장에서 소리가 나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해주면서 그에 따른 안전 규칙들을 또 다루어내고 있어요. 자전거 길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야기책처럼 좀 제시가 되어 있죠. 확실히 아람이나 빅키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내가 이 알고자 하는 지식을 단순하게 좀 더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다면 옹지는 조금 더 복합적인 개념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식책 3종을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각 책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콕 집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인 책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3개의 책들을 비교해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제가 콕콕 짚어드릴 점들만 말씀을 드렸고, 전집마다 세세하게 다뤄내는 건 조만간 전집 깊이 보기에서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지식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